바퀴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 겁니다. 나라 경제를 떠받치며 피땀 흘려온 기업 총수가 결국 고개를 숙였는데, 배부를 대로 배부른 이기적인 집단은 끝까지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총수는 무려 9년 동안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으며 회사를 살리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반면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귀족 노조는 수십 %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 300%를 내놓으라며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월급쟁이 평균의 3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다며 파업 조끼를 입고 핏대를 세우는 모습,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참담한 현실 이면에 숨겨진, 여러분이 들으시면 경악할 만한 진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의 밥줄이 어떻게 끊기고 있는지 영영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기적인 귀족노조의 행태를 보시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신다면 저 뻔뻔한 사람들을 향해 댓글로 시원하게 욕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되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이어져온 이 파업 사태. 2026년인 지금 기흥 캠퍼스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천 명의 노조원들이 붉은 띠를 두르고 확성기로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피말리는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데 말입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무조건적인 휴가 확대와 엄청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직장인의 모습입니까? 뙤약볕 아래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결국 영웅이 더는 못 참았어요. 지난 2026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사측 대표단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어떤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건 한국 노동계의 고질적인 악습. 파업해도 월급은 챙겨주는 그 썩어빠진 관행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이 노조를 향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법과 원칙을 들이민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6년 5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불법적인 제니 행위와 과도한 요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배응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삼성 귀족노조의 억지 춘향식 투쟁을 정조준한 발언이었습니다. 회사가 읍소하다 못해 법의 칼을 빼들고 정부 당국자까지 나서서 경고할 정도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삼의 일각이에요. 노조가 파업조끼를 입은 게 괘씸한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로 분노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들으시면 아마 주먹을 불끈 쥐게 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들의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경제 전체를 인질로 잡은 협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2025년 한국은행 통계로 보면 삼성전자 단일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인원만 협력사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한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토록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이 기침을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독감에 걸려 알아눕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이 언론에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파업이 길어지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자랑스럽게 한 거예요. 이게 협상입니까? 협박입니까?
자기들 돈 더 받겠다고 나라 경제에 숨통을 조르겠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다른 일반 공장의 파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도체 라인은 한번 멈추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수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이 우리를 앞지르려고 사생결단으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며 뒤처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건 일본과 중국이 박수치며 좋아할 완벽한 자살골입니다. 이 자살골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총수가 고개를 숙이며 읍소한 것은 자기 체면을 구기더라도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영웅이 그 수모를 견디며 가만히 참았던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끔찍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액수를 보면 헛웃음만 나오실 겁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2천만 원을 넘습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1% 안에 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거기다 자녀 학자금부터 최고급 의료 지원까지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데 뼈 빠지게 야근해도 연봉 4천만 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6시부터 밤 14시까지 가게 문 열고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한 달에 순수익으로 300만 원 주기도 빠듯한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대출이자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한숨만 쉬십니다. 그런데 1억 2천을 받는 귀족노조는 뭘 더 달라고 했냐? 영업이익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과급을 대폭 보장하고 휴가를 며칠씩 더 달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평생 만져볼까 말까 한 돈을 그것도 위기에 빠진 회사에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추가 인건비와 복지 비용을 다 합치면 조 단위가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무기 도입에 쓰는데 그 수조 원의 돈을 파업 무마용으로 뿌리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 4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국민의 76%가 삼성 노조의 파업 명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약자도 아니고 그저 배부른 떼쟁이가 됐다는 게 민심입니다. 영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데 수조 원을 뜯어가려는 떼쟁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경영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100% 이해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그야말로 기생충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혹시 2023년, 2024년에 반도체 한파가 몰아쳤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만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났습니다. 분기 연속 적자에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가 당장 휘청거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초유의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회사가 이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리면 보통 정상적인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겪으셨던 IMF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금가락지 모으고 월급 좀 깎아도 좋으니 우리 회사부터 사겨냅시다 하며 눈물로 뭉쳤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기적인 악당들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 회사가 적자가 나든 말든 우리가 일한 건 일한 거니 성과급을 무조건 내놔라 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곡소리가 나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한술 더 떠서 수주원의 적자를 낸 사업부 직원들도 흑자를 낸 다른 사업부랑 똑같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에 수조 원대 손해를 끼친 부서가 수천만 원의 보너스를 달라고 들어눕는 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회사고 무슨 양심입니까? 오죽하면 노조 내부에서도 갈등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흑자낸 부서 직원들이 왜 적자낸 부서까지 똑같이 챙겨주느라 우리 몫을 깎느냐며
자기들끼리 삿대질을 하고 싸우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도요타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도요타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규모 리콜 사태로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회사 노조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노조가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파업을 포기했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면서 경영진과 똘똘 뭉쳐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회사의 생존이 곧 자신들 가족의 생존이라는 사실을요. 이게 진짜 노동자의 건강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웅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용 회장은 2017년부터 무려 9년째 회사에서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임금으로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 개인 재산을 털어 수백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협력업체들을 챙겼습니다. 영웅이 자기 피를 말려가며 회사를 지키고 수조 원의 투자를 끌어오는 동안 정작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배부른 직원들은 뒤통수에 칼을 꽂고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일입니까? 9년을 참았습니다. 무려 9년이요. 모든 비난과 굴레를 짊어지고 묵묵히 버텼습니다. 근데 이번엔 정말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결국 단호하게 칼을 빼든 겁니다. 이건 회장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자존심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망국적인 귀족노조의 이기주의를 끊어내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지키겠다는 거대한 명분입니다. 그래서 삼성 역사상 처음으로 절대 타협 없는 강경 대응을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웅이 빼든 그 도구가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저 뻔뻔한 악당들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지 그 통쾌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영웅이 빼든 도구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매서웠습니다.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당황했어요. 평소 고개 숙이며 사과하던 그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2026년 4월 말에 날아들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급여를 삭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1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적용해버렸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은 단 10원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파업해도 나중에 위로금 명목으로 몰래 챙겨주던 한국 노동계의 썩은 관행을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한국 대기업 역사상 이렇게 칼같이 삭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칼날은 훨씬 더 매서웠어요. 2026년 5월 초, 불법 쟁의 행위를 주도하고 공장 출입문을 막아선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얄짤없이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 너희들 집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뜻입니다. 악당들 입장에선 완전히 손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칼날, 진짜 결정타가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노조가 억지를 부리며 요구했던 추가 성과금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적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명확히 들이밀며 실적 없이 보상 없다는 철칙을 세운 겁니다. 일반 회사들 같으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적당히 돈 쥐어주고 무마했을 텐데 영웅은 달랐습니다. 이 세 자루의 매서운 칼이 동시에 정통으로 꽂히니 기고만장하던 악당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월급이 반토막 나고 집에 빚띠가 앉게 생기니 노조 내부에서부터 위원장 물러나라, 누굴 위한 파업이냐며 벼락 같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국민 여론은 이미 차갑게 식었고 파업 동력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맨날 고개 숙이고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그 순한 영웅이 법과 원칙이라는 칼 하나로 한 방의 판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박수만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5070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영웅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직접 고용한 인원만 12만 명이 넘습니다. 1차, 2차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그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200만 명, 300만 명의 국민들이 이 거대한 고용사슬에 매달려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조카들 중에 그 협력사 하청업체
물류회사 다니는 사람 1명 정도는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곳의 협력사가 얽혀 있습니다. 만약 귀족노조의 폐악질에 영웅 측이 휘청해서 아휴, 한국에선 노조 때문에 더 이상 사업 못 해먹겠다며 공장을 미국이나 인도로 싹 빼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 가장들의 일자리가 그날로 허공에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똑똑히 봤잖아요. 2016년 한진해운 사태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인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강성노조와 경영 악화로 하루아침에 파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만 명의 선원과 항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앉았고 부산항 경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다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거대한 기업 하나가 무너지는 게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옆나라 일본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아십니까? 과거 잃어버린 30년을 겪던 일본이 노사화합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TSMC 공장을 유치하며 반도체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일본이 다시 우리를 짓밟고 앞설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를 만든 게 바로 흔들림 없는 핵심 산업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부른 자들의 밥그릇 싸움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 배로 가다간 우리 손주들이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짐을 싸들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일자리 구하러 떠나야 하는 서글픈 시대가 옵니다. 정말로요? 진짜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임금 이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 5070이 피땀 흘려 세우고 살아온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핏덩이 같은 선주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입니다. 이 세 세대의 명운이 다 걸려있는 끔찍한 위기인 겁니다. 영웅이 노조의 칼을 빼든 것은 한 사람의 쫀쫀한 자존심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벼랑 끝에서 지켜내기 위한 피 끓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총수가 고개를 숙였는데도 이기적인 노조가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 이제 그 소름 돋는 답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첫째, 그들은 나라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글로벌 공급망을 인질로 삼아 협박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수조 원의 떼돈을 위기의 회사에 내놓으라며 본능적인 탐욕을 부렸습니다. 셋째, 회장조차 9년 무임금으로 회사를 살리려 헌신하는데 수조 원 적자에도 보너스 잔치를 벌이려는 최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웅 입장에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5070 어르신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흔들리지 않는 진짜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힘입니다. 둘째, 명절에 모이시면 이 팩트를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꼭 반드시 전해주세요. 젊은 애들이 선동에 속지 않게 어르신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어떤 선동과 위기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기업과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5070이 두 눈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이 위태로운 대한민국이 안 흔들려요.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맞아요 한마디 꾹 남겨주세요. 그거면 저는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상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던 시원한 욕 한번. 아직 안 쓰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다음에는 또 어떤 골마 터진 진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까요? 무너지는 깡통 전세, 부동산 카르텔, 개미들, 피눈물 빼는 공매도 세력, 청년들 절망에 빠뜨리는 기득권의 민낯 중에 보고 싶은 주제를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제가 진실을 캐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영웅이 빼든 매서운 도구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위대한 시작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 나라를 세운 깨어있는 우리 5070이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킵시다.